자, 111회 법인 조정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이고요. 자, 우선은 소나무 물산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전자부품 제조 도소매업 그리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소기업이고, 자, 2025년도 14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그리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만 여러분 이제 데이터를 2025년도로 이걸 변환해서 하다 보니까 부가세 그 마감된 데이터가 이제 불러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재에다가 이걸 써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걸 좀 메모를 좀 여백에다가 부탁드릴게요. 자, 부가세 과세 표준은 과세 일반이 3084500000, 과세 영세가 1억 5천. 그래서 총 합계 요 두 개 더한 게 요 금액이다라고 좀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요 데이터가 지금 이 자료가 여기 안 적혀 있는 이유가 실제 데이터 시험장에서는 이게 불러져 와요. 근데 이제 저희는 데이터가 이게 불러져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직접 입력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어디 여백에다가 메모해서 직접 입력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선은 매출을 다 불러오셔야 돼요. 자, 상품 매출 또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 매출 또 공사 수익금 이렇게 이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상에 손익계산서 상에 음, 상품 매출 그리고 제품 매출 그리고 공사 수익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보니까 회사는 카구즈의 일부 상품을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25년도 12월 25일 날 판매 150만 원, 원가 50이 누락됐대요. 이걸 26년도 1월에 알려왔대요. 그러면 이거 매출 누락이니까 이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건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자 해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 돼요? F2번 눌러서 상품 매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게 판매 금액이 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원가가 5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수익 금액 조정에 이제 150이 상품 매출 쪽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자, 조정 등록을 눌러주시면 저는 이제 여기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눌러서 자, 매출 누락 15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미리 입력해 놨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처음부터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매출 누락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고 자, 150만 원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건 유보 발생이죠. 그렇죠? 요 채권이 과속 예상된 거니까 입금 산입하고 유보 발생. 요 매출 원가에 대한 거는 상품에 대한 차이니까 그죠? 이것도 유보 발생이죠.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조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오는 게 또 뭐예요, 여러분? 자, 장기 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 현장과 B 현장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거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행률에 의해서 공사 수익을 제대로 인식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요 선택하시고요. 자, 공사명이 A 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현장. 자, 도급자는 주식회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급 금액은 10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사업년도 말 공사비 누적이익인데, 자, 문제 보시면은 지금 정기 공사 원가가 2억이고, 단기 공사 원가가 4억이니까, 지금 누적으로 얼마 들어간 거예요? 6억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6억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총 공사 예정비는 얼마라고 되어 있으세요? 예정 총 공사 원가가 8억. 문제 보시면은요. 자, 그럼 75%가 누적 진행률이에요. 그럼 10억에다가 75% 하게 되면 이제 7억 5천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전기까지 공사 수익 계상한 게 얼마로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2억 5천.
그럼 요거 전년도까지 2억 5천 계산한 거 빼면 단기에 공사 수익 인식해야 될 게 요 A 현장 거는 5억입니다. 근데 회사가 단기에 공사 수익 계산한 게 지금 4억 5천이다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그 단기에 계산한 게 4억 5천. 자, 그러면 5천만 원만치 이제 지금 공사 수익이 과속 기록된 거죠. 자, 그럼 이거 조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조정 등록 눌러가지고 자, 요거 공사 미송 과속 계산한 거 컨트롤 C 컨트롤 V 5천만 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유보 발생으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B 현장도 있죠, 여러분. B 현장. 자, B 현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문제 보면 도급자가 지저스 편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도급 금액이 5억. 자, 그리고 총 공사비 누적액. 자, 총 공사비 누적액은 정기 공사 원가는 없어요. 그리고 단기 공사 원가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맞죠? 정기 공사 원가는 없고. 그럼 요 금액이 지금 누적 발생된 원가니까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164 500 000. 자, 총 공사 예정비는 얼마죠, 여러분? 거기 보면 3억 5천인가요? 그쵸? 자, 그럼 47%가 누적 공사 진행률인데, 그럼 5억에다가 47% 하게 되면 2억 3,500이에요. 자, 그런데 전기까지 공사 수익 계상한 건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공사 수익 계상한 게 2억 3,500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건 세무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공사 수익 금액 차이 나는 게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아까 그 위탁 판매 누락된 거 지금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자, 진행률에 의한 차이, 이런 매출 누락에 대한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까지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조정 후 수익 금액에 들어가서 부가세 과세 표준과의 차이를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저장을 하시고 자, 이제 여기 조정 후 금액을 가지고서 이제 과세 표준과의 차이를 분석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로 가서 자, 거기 지금 문제 보면은 업종 코드가 나와 있죠. 그 업종 코드부터 먼저 입력을 해 주세요. 자, 여기 보면 38100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 밑에 거는 공사 수익은 452106, 452106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 후 수익 금액을 불러왔어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여러분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어, 지금 상품 매출의 1억 5천은 수출 매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또 수출을 구분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거를 그냥 직접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그 수출 금액 1억 5천을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서 요 차이 금액이 여기 떠요. 그럼 요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엔터 치면 요 차이 금액이 이쪽에 뜨죠. 그럼 요거 스페이스 번호에서 지워주시면 수출 쪽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반영을 또 해야 돼요. 좀 번거롭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고요. 반영을 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과의 수익금액 차이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과표가 불러와요. 불러옵니다, 여기. 자, 여기 저장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이제 불러오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이제 변화를 하다 보니까 불러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입력을 하는 걸로 연습을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데이터가 이 변환이 될 때 그 마감된 것까지 다 변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불러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 풀 때는 불러와집니다. 자, 테스트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 문제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직접 입력하는 식으로 연습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조정 후 수익 금액은 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자, 이건 이제 딱 불러오게 될 겁니다. 데이터가. 요 금액은 어, 지금 요 금액이 31 이렇게 따라서 입력 한번 해봐 주세요. 3174500 이렇게 조정후 수익 금액. 자, 이 금액은 3174500 요거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표는 불러오기 하면 불러와 있을 건데 이제 데이터 변화를 하다 보니까 불러오지 않은 거였고 요 금액이 이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추가를 해드린 겁니다. 요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과세 일반은 3084500 과세 영세는 아까 1억 5천이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이 불러올 거라는 거 실제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요 금액이 3084 500 00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영세가 1억 5천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왔을 거예요. 실제 기출 데이터로 해보시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데이터 변환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서 해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 지문에서 보시면 이 차이에 대한 원인이 보니까 위탁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조정 후 수익 금액에도 위탁 판매 금액 150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 위탁 판매 150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것만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차이가 뭔지 봤더니 자, 결산서상의 선수금으로 처리한 도매 상품 매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선수금으로 처리한 도매업에 대해서 이게 뭔지 봤더니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생계와서 선발급을 하고 선수금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1,000만 원을. 그럼 이거는 공급 시기의 차이 때문에 지금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차이가 지금 낮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공급 시기의 차이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게 되게 헷갈린데 그럼 요거 이전 강의 때도 말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하시면 돼요. 부가세 과세 표준에 이게 들어가 있는 금액이면 보호를 플러스로,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면 보호를 마이너스로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 1,000만 원은 과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하지 마시고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차이 금액이 지금 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이 금액이 5천이 더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이 5천만 원 뭔지 봤더니 자, 건설업의 작업 진행의 차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 그게 5천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기억이 안 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 보면 5천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5천이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이 5천은 과세 표준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수익금액엔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5천을 가산했잖아요. 여기엔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들어가 있는데 과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률에 의한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났던 거다. 그럼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부호를 마이너스로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5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래도 차이가 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뭔가 또 있나 보죠. 빨간 색깔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자, 뭔지 봤더니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한 게 1억이 있대요. 이거는 과세 제하니까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부에는 유형자산 처분이니까 수익금액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가세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로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거 1억이었죠. 아까 자료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이 빨간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이해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요 과세 표준이 불러올 건데 이게 이제 데이터 변환 때문에 마감된 게 이게 변환이 안 되다 보니까 불러오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문제집 구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백에다가 써놓고 직접 입력해서 연습할 걸 이렇게 메모해 놓고 직접 입력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 눌러주시면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반복해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세금과 공과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는데 단 지급처는 생략하고 아래 항목별로 각각 세무 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오는 패턴은 항상 동일해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로 들어가시고요. 자,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우선 불러져 옵니다. 그래서 물론 불러오기 하시고요. 우선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자, 송금 불산입 되는 거는 1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손해배상금 자, 이거는 보니까 제조물 책임법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물어줬다? 이건 송금 불산입이죠. 자, 종업원 기숙사 아파트 재산세는 이건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송금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납품을 지연하고 부담한 지체상금. 이거는 사기학상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자, 여러분, 업무 관련 범칙금. 이거는 제재 목적이니까 이걸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1번 송금 불산입. 자, 본사의 주민세, 재산분 납부분. 자, 산재보험료 가산금은 여러분 송금 불산입이에요. 이거는 제재 목적이니까 이거 외워주세요. 산재보험료 가산금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1번 송금 불산입 이렇게 이런 거는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자,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송금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 원가니까 송금 불산입해서 유보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토지 관련된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유보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보 발생으로. 자, 폐수 초과 배출에서 지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폐기물 처리할 때 들어가는 건 송금이지만 폐수 배출 부담금, 초과 배출된 거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 안 돼요. 폐수 배출을 한 거니까 초과해서. 그래서 이건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금 불산입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해주신 다음에 이게 좀 까다로운 거는 이걸 합산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항목별로 하라고 했으니까 조정 등록을 클릭해서 요거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어차피 키워드는 적당한 키워드를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뭐 일일이 쓸 필요 없이 손해배상금 뭐 이런 식으로 자, 위에 금액 얼마 나와 있어요? 300. 제가 해답에 있는 그 확정 답안을 거기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다가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게 명칭이 채점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키워드를 치시면 됩니다. 그죠? 시간도 없는데 이걸 다 언제 치고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적당한 키워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송금불산이 손해배상금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특정 누군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 자, 범칙금, 교통 범칙금 이런 식으로 적정한 키워드 입력하시고요. 자, 금액이 18만 원이죠. 자, 이거는 국가에 귀속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개인이 가져간 게 아니라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 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산재보험 가산금, 산재보험료 가산금. 자, 18만 원, 18만 원이 아니고 얼마죠? 9만 원이죠? 예, 9만 원. 자, 이것도 기타 사회 유출로. 특정 개인 누군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 그죠? 이, 어, 산재보험 그 공단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토지취득세. 그죠? 자, 토지취득세, 토지취득세 키워드 입력하시고 400입니다. 이거는 토지 자산에 대한 차이니까 유보 발생으로. 그죠? 유보 발생으로. 자, 그 다음에 토지 개발 부담금 맞죠? 토지 개발 부담금. 자, 이렇게.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금액이 요 밑에 있네요. 80만 원인가요? 그쵸? 80만 원. 자, 이것도 토지 원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자, 또 있나요, 여러분? 또 있네, 여기 하나 더. 자, 폐수 초과 배출 부담금. 그대로, 여러분, 폐수, 초과 배출 부담금, 그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금액은요, 57만 5천 원. 맞죠? 자, 이거는 특정, 개인이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단체, 기관이 가져가는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유보 발생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금불산입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는데 또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주 보면서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뭐가 있나요? 자, 3번입니다.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해라. 자, 대손 충당금의 내역이 나와 있어요. 기초에 있던 충당금이 1000, 그리고 단기에 추가 설정한 게 500, 그래서 차기로 이월될 기말 충당금 잔액이 800. 충당금이 감소된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27일과 8월 30일 날 250과 450을 충당금 상기를 한 거예요, 700을. 그죠? 자, 소멸시효 완성과 파산이네요. 이거는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 이따 입력하면 되겠고. 자, 채권의 잔액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불러와집니다. 이 채권 잔액은. 자,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미충족으로 이 채권의 유보 금액이 있대요. 300만 원만큼. 그럼 이건 채권이 세법상 살아 있는 거니까 정기 부인 누계액에다가 그 채권 부인 누계액에다가 입력해서 살아있는 채권으로 봐야 되겠죠? 1%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100번 읽어봤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선 메뉴를 열어서 여러분 그 숫자를 채워 나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저장 잘 누르고 마무리 하시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 들어가시고요. 우선 불러오게 한번 눌러 놓고요. 그럼 여기 이제 채권 잔액이 이제 불러져 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손금 조정부터 이제 우리가 해봐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보고 있는 거죠? 자, 문제 3번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그 당해년도 25년도 대손 충당금 변동 내역을 보시면 자, 지금 회수불능 외상매출금 700만 원 대손 처리한 게 있어요. 2월 27일 날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바로 2월 27일 날 자,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렇죠? 이렇게 매출채권이고요. 자, 대손 사유는 250인데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금액은 200.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소멸시효 완성은 자, 지금 이거 700은 문제 보시면 그 250, 450, 700은 충당금 상기한 내역이잖아요. 그 대손 상각비 상기한 거 아니니까 대손 충당금 자, 시인액이죠, 그죠? 2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대손 처리한 거 8월 30일 날 자, 외상 매출금 자, 매출채권이고요. 사유는 문제 보시면 파산 확정, 그죠? 파산. 이것도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금액이 450. 자, 이건 시인액이죠. 인정받는 거죠. 대손 처리한 거 인정된다 이 뜻이죠. 450.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건 다 인정받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는 얘기가 여기 보니까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인정받지 못한 게 300이 있잖아요. 그죠? 부인 누계액이 있으니까 요거 전기에 외상매출금에 회계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4억 4,700이지만 이 채권 대손 처리한 것 중에 대손 인정 안 된 게 얼마가 있다고 300이 있으니까 이거는 채권이 살아 있는 거예요. 법인세법상으로는. 우리는 법인세법상의 채권의 잔액의 대손 실적률을 곱해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걸 비교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4억 6천에 1%로 하기로 했으니까 기본율 1%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였었어요? 이제 충당금과 관련된 거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여기 지금 1억 원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여기다 1억. 자, 그 다음에 부인 노객. 자, 1억 중에 지금 작년에 충당금 한도 초과된 게 400이 있다. 이거는 부인 노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 부인된 거 4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보충액은 여러분 어떻게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보충액은 그렇죠. 보충액은 충당금의 잔액하고 설정한 금액의 차이 300이잖아요. 300이 보충액이에요. 이렇게. 자, 단기 계상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설정액이 단기 계상액이에요. 설정액이 지금 보시면은 500을 설정한 거예요. 맞죠? 자, 500. 자, 그럼 이제 800 총액법이니까 800하고 지금 한도 금액 460하고 비교했더니 지금 한도보다 더 총액으로 잡았잖아요, 비용을. 그러니까 340은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 여기 1억이 아니죠? 기초가 1억이 아니고 숫자가 잘못 나온 게 1,000만 원인데 제가 모르고 1억으로 입력했네요. 아까 말은 제대로 했는데 1,000만 원이죠. 1억이 아니라 숫자 잘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1억 1,000만 원 1,000만 원 입력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00 그리고 보충액 그렇죠? 자 여기 300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여기 위에 제가 여러분 200만 원이라고 입력했는데 문제 보니까 200이 아니라 얼마였어요, 여러분? 250이죠? 여기 숫자가 조금 잘못 입력돼서 금액이 안 맞았었나 봐요.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시인액이 250 이렇게요. 여기 숫자가 잘못 입력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전기에 채권 부인 2개 입력했고요. 그래서 요 금액에 1% 해서 460이 총액으로 한도인데, 그렇죠? 지금 회사가 총액으로 지금 총당금이 잡히는 게 800이니까 340은 한도 초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기 충당금 부인된 금액 요 400은 총액법이니까 무조건 추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추인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고 조정 등록 들어가서 조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정기분 추인된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송금 산입으로 유보 감소로 추인시키고 맞죠? 그 다음 요거 단기 총액법에 의한 한도 초과된 금액 자 340만 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자 이거는 자산부채의 차이니까 유보 발생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유보 발생 요거는 유보 감소 추인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는 게 기출문제 풀이는 기본서를 한번 듣고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기출문제를 바로 들으신 분들은 기본 이제 흐름 안 잡혔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법인세 기본 강의 올려놓은 걸 한번 쭉 빠르게 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를 들었다고 전제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업무부관 부동산 등에 대한 이자 조정 명세서 이렇게 좀 긴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론에서 이거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식의 요점은 회사가 지금 이자 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하잖아요. 법인세법에서는. 그래서 지급이자 이자 비용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율만큼은 송금물산이 판단하는 게 기본 맥락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업무, 부관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여기 좀 길어요. 어, 이자 조정 명세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쵸? 근데 5% 지급이자에 대해서 지급이자가 이자 비용입니다, 여러분. 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자 불무명 사채 이자니까 이건 전부 다 송금물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송금물산입. 원천 징수한 건 기타 사유 유출이지만 원천 징수세액이 없으니까 다 상여로 소득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순위로 이건 송금물산입 됐고 그럼 나머지 지급이자에 대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비율만큼은 송금물산입 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 작성 생략한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가지급금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순차적으로. 자, 이것도 뭐 내용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입력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우선 대표이사의 업무관 가지급금 증감 내역이 나와 있고요. 3번에 보시면은 회사는
올해 7월 1일 날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 5천을 취득했죠. 이거 업무무관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 업무무관 부동산의 대상이 되겠죠. 업무무관 동산이고 이거는 뭐 선박이나 뭐 이런 차량이나 이런 거 부동산. 토지 건물은 부동산. 자,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에다가 먼저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언제 취득했어요, 여러분? 7월 1일. 적수 계산해야 되니까 날짜 입력하고, 자, 취득은 2번이에요, 여러분. 그쵸? 여기 밑에 보면 1번 정기 2월, 2번 취득, 3번 매각. 지금 취득한 겁니다. 차변이죠? 자, 얼마 취득했어요, 여러분? 문제 보니까 5천. 그럼 이제 날짜 계산해서 적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동사는 없고 가지급금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지급금. 맞죠? 그럼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면서 해볼게요. 자, 정기월 된 거. 자, 정기월이니까 1월 1일이겠죠, 날짜는. 자, 정기월 1번. 자, 차변이죠, 가지급금. 자, 5천. 자, 또 여러분, 그 문제 보시면 2월 10일. 자,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자, 2월 10일 날, 이건 뭐예요? 지금 차변했으니까 지급한 거죠, 2번. 이해되죠, 여러분? 자, 금액은요, 2,500. 자, 그럼 적수 계산해 주는 거고. 자, 또 7월 20일 거는 대변이니까 가지급금 회수한 거잖아요. 그죠? 날짜가 7월 언제예요, 여러분? 20일? 그쵸? 자, 이거는 3번 회수. 그럼 대변의 금액 얼마예요? 2천. 그러면 적수 계산해 주는 거고. 자, 9월 30일. 9월 30일. 자, 요거는요, 여러분. 대변이니까 회수. 그쵸? 회수 3번. 금액은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수 잔액 계산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업무무관 자산 범위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서 그 가지급금 내역을 열로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으로.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주어진 자료를 입력을 했고, 자, 그 다음 가수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뭐 다른 건 없고, 그럼 이제 지급이자, 여기 지급이자 입력하시는 거. 요거는 1번의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보면서. 자, 이자율은 5%짜리 거. 자, 지급이자가 100만 원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비고란에 보시면 이 100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 불분명 채권 거래 왜 하냐 이거죠. 송금 불산입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원천징수 신고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건 세금이니까 기타 사유 유출이지만 지금 원천징수 세액 없으니까 이 100만 원 다 여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전액 다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특정 개인 누군가 가져간 게 아니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는 거에 있다가 자, 그 다음에 또 이자, 그럼 이건 이제 전액 다 송금물산입이 됐고, 그쵸? 자,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자율 몇 퍼센트? 6%. 자, 요 지급이자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자 비용이 300. 자, 그죠? 근데 이거 채권자 불분명,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수령 불분명 사채이자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 이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7%짜리. 요건 얼마죠, 여러분? 문제 보시면 1,400. 그럼 얘가 차입금 적수는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비고란해 보니까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 자, 이건 그대로 지급이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지급이자 중에 100만 원은 송금물산입, 기타 사유출로 우선 전액 다 송금물산입하고 그럼 남아있는 300과 1,400에 대해서 가지급금하고 업무무관 토지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그죠?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 전체 1,700 이자 비용 중에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특정 누군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저장 한번 눌러주고 자,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요거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급이자 송금물산이 컨트롤 C, 컨트롤 V 요 금액 컨트롤 C, 컨트롤 V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죠. 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내가 아까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잘못 얘기했죠. 요거는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거죠. 그 상여로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이 책임을 대표이사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여로 처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원천 징수된 세액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국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원천 징수한 세금은 기타 사유 유출로. 제가 순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이거는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기 위한 상여로 이렇게 해서 소득 처분하는 게 당연히 맞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저장 잘 하시고요. 자,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운들 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시간 아끼려고 기초값은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설명 들으면서 입력 한번 해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하고 양도 명세서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나무불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무액면 주식은 발행하지 않고 발행 주식은 모두 보통주래요. 우선주는 없대요. 액면가액은 주당 5,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자, 단기 중에 주식수의 변동 원인은 양수도 위에는 없다. 즉, 유상증자하거나 뭐 감자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 작년 24년도 말에 주주 명부가 나와 있어요. 자, 우선 한번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좀 시간상 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법인조정 2 메뉴에 가보면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들어가시고요. 자, 이게 지금 변환이 되는 데이터다 보니까 지금 요 기초 주식수도 입력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2024년도 말에 이 자본금 변동 현황 요 물음표를 클릭해서 직접 입력을 좀 기초값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변화를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요거 자본금 변동사항 물음표 클릭하셔서 자, 지금 문제 보시면 24년도 말에 주식수가 2만 주예요. 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본금이 1억이죠. 그리고 유상증자나 감자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기말에도 보통주 2만 주, 주당 5,000원, 1억. 이건 변동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변동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입력을 해주세요, 여러분. 해줄 수 있죠? 일단 5,000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1억 여기 2만 주 여기 5,000원 여기도 5,000원 해서 이렇게 입력 직접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종료. 자, 그 다음에 저는 미리 좀 입력해 놨는데 자 지금 주주가 임영웅하고 장민호 2명 있어요. 그래서 주민번호 그리고 지배주주와의 관계 본인이고 17,000주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임영웅 요 개인 눌러주시고 2번 개인 누르면 이렇게 뜨면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게 입력했었는데 또 지워졌네요. 자, 해볼게요, 다시. 자, 주민번호 어떻게 돼 있습니까? 960718. 문제 보시면요. 1058, 941.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종료 눌러주시고. 됐지요? 이렇게 주민번호 입력됐고. 자, 지금 주식수가 기초에 17,000주 있었던 거 맞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장민호. 또 여기 2번 개인 눌러주시고, 이거 아까 입력해놨는데, 또 지워졌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177, 120.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98, 7656. 자, 이렇게 단순한 거니까 여러분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인번호 들어갔고, 기초 주식 수가 몇 주 있대요. 그럼 여기 문제 보시면. 자, 3,000주.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2명밖에 없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25년도 말에 지금 주식수가 바뀌었죠. 임영웅이 17,000주에서 15,000주가 됐고, 장민호가 3,000주에서 5,000주가 됐어요. 그럼 이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임영웅이 2,000주를 장민호한테 지금 주식을 넘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변동일은 요 날짜 나와 있고요. 그러면 변동 내역을 여기다 반영해야 되니까 임영웅은 자 양도한 거잖아요. 주식수가 줄었으니까. 맞죠? 17,000주에서 15,000주니까 몇 주 줄었어요, 여러분? 2,000주. 그렇죠? 이렇게 줄었고 자 장민호는 어때요, 여러분? 양도한 거예요? 양수한 거예요? 3,000주에서 연말에 5,000주 됐다는 건 얘가 다 양수한 거네. 그쵸? 2,000주 양수 이렇게
그러면 이 차이 금액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식 양수도가 있었으니까, 요 양도 명세서 들어가서 양도자인 임영웅에 대해서 요 이천주 양도했잖아요. 요 양도일자가 언제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양도일자가 언젠가요? 25년도 8월 12일이죠? 자, 2025년도 8월 12일. 양도일자가. 그리고 취득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취득한 날짜는 거기 1번 자료에 2014년 7월 5일이죠. 그죠? 예, 2014년 7월 5일. 그 해답에는 연도는 제가 여기 지금 지어놨는데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죠?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해서 취득일자 2014년 7월 5일, 양도일자 25년도 8월 10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주식수는 몇 주? 2000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입력을 이렇게 했고 따로 위에 저장키는 없죠. 그럼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양도 명세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1의 전산세무일급 기출문제 법인주종을 같이 한번 보았고요. 또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